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흐름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55주차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 지난주보다 무려 4.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1%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2.1%포인트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대비가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올랐는데 이재명은 떨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5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민주당이 못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결과로 대통령이 견인했던 당 지지율이 하락했다.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 숫자가 말해주는 건 정반대입니다. 당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문제는 대통령과 그 주변 전략에 대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한 개혁을 한다더니 지금 보이는 건 개혁이 아니라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생사를 마취도 없이 도려내는 장면입니다. 개혁의 칼이 기득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자기 편의 심장을 향합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민주당 내부 갈등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지지율 반등이 동시에 나타난 이유에 대해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민주당 내부 갈등의 흐름을 핵심 사건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벌어지는 갈등은 선거와 지지율, 검찰개혁과 민주당의 정체성까지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또는 연대 흐름이 무산된 문제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진영 전체를 넓히고 묶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오히려 꼬였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굳이 같은 민주진영 안에서 벽을 세웠는가? 왜 조국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불편한 존재처럼 만들었는가? 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이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됐는가? 선거는 덧셈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뺄셈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는 공소 취소 모임 논란입니다. 저는 이게 지방선거 결과에 제일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과 특검 전국이 민감하게 돌아가던 시점에 굳이 상대에게 공격거리를 줬습니다. 특검을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을 만들 빌미를 준 겁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정청래와 가까운 의원들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개혁을 위한 모임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가려받는 줄 세우기입니까? 세 번째는 대놓고 당대표 흔들기와 후보 줄 세우기입니다. 선거 전부터 전당대회 준비하듯 움직였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권력 구도를 계산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은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선거보다 당권을 먼저 보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이렇게 느낀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동안 저 사람들은 이미 선거 이후 권력판을 짜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뉴이재명 모임.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민주당을 뉴와 올드로 가르는 듯한 흐름이 나왔고 그 안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향한 거친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닙니다. 정당의 뿌리를 때려 부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생긴 정당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긴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각 시대의 공과는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와 조롱은 다릅니다. 계승과 파괴는 다릅니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기존 민주당의 뿌리를 조롱하고 핵심 지지층을 낡은 사람들처럼 취급한다면 그건 외연 확장이 아닙니다. 자기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겁니다. 여기서 뉴이재명 흐름의 가장 큰 모순이 드러납니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찰에 당한 대통령의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비극을 막을 가장 확실한 수단인 검찰개혁에는 소극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무현의 비극을 말하면서 검찰개혁은 흐린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남겨둔다? 보안수사권은 이름만 부드럽게 포장된 수사권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건 검찰 수사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남겨놓고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면 핵심 지지층은 당연히 묻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검찰의 칼을 다시 쓰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유이재명 쪽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 개혁을 아무리 잘해도 정권을 빼앗기면 끝이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는 행동은 정권 재창출에 가장 해로운 뺄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공소취소 논란으로 공격거리를 주고 당대표를 흔들고 후보줄 세우기를 하고 노무현과 문재인을 조롱하는 흐름을 방치하고 기존 지지층을 뉴와 올드로 갈라놓습니다.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외연 확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확장이 아니라 이동처럼 보입니다. 기존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을 지지하던 코어층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층을 채우겠다는 식. 그런데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외연 확장은 기존 지지층 위에 새로운 지지층을 얻는 겁니다. 기존 지지층을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들로 갈아 끼우는 건 확장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와 최근 지지율 흐름은 그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반등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주변 전략과 메시지, 그리고 내부 권력투쟁을 보는 핵심 지지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의 진단은 이상합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당이 더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지금 숫자가 말하는 핵심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당이 무너져서 대통령이 빠진 게 아닙니다. 당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당이 왜 못했느냐가 아니라 왜 대통령과 그 주변 전략이 핵심 지지층을 불안하게 만들었느냐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조용한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개혁의 칼이 기득권이 아니라 자기 지지층의 생사를 향하는 것처럼 보이느냐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론입니다. 대통령은 입으로는 수기와 토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이는 건 수기도 아니고 토론도 아닙니다. 보이는 건 해석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주변에서는 곧바로 해석대회가 열립니다. 대통령의 깊은 뜻은 이거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다. 지지자들이 아직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맞다. 참 이상합니다. 토론하자고 만든 정치가 어느 순간 임금님 교지 해석하기처럼 변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토론의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해석해야 할 성역처럼 다뤄집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대통령 뜻을 맞히느냐, 누가 더 충성스럽게 대통령 메시지를 포장하느냐, 누가 비판하는 지지층을 더 세게 가르치느냐, 이게 지금 토론입니까? 아니죠. 이건 토론이 아니라 눈치입니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안 수사권을 남길 것인지 없앨 것인지,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 외연 확장이 진짜 확장인지 아니면 기존 지지층을 밀어내고 다른 지지층으로 갈아 끼우는 이동인지, 이런 문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는 건 뭡니까? 의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담화하듯 말하고 대통령 뜻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핵심 지지층이 문제를 제기하면 너희가 잘못 이해했다고 훈계합니다. 정치에서 토론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권력 해석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권력 해석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 뜻이 뭘까? 어느 쪽이 권력에 더 가까울까? 이 말을 하면 찍히지 않을까? 누구 편에 서야 살아남을까? 그 순간 정치는 작아집니다. 정책은 사라지고 눈치가 남습니다. 토론은 사라지고 충성 경쟁이 남습니다. 질문은 사라지고 교지 해석만 남습니다. 대통령의 호통쇼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말하면 다들 박수칩니다. 대통령이 방향을 던지면 다들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는 알아서 피해갑니다. 그런데 진짜 토론은 없어졌습니다. 대통령님, 그 방향은 위험합니다. 그 해석은 지지층을 더 상처 입힙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기면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외연 확장은 기존 지지층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이 말을 정면으로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해석가가 아닙니다. 민주당에 필요한 것도 충성 경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민주당은 토론하는 정당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맞추는 정당처럼 보입니다. 누가 대통령 뜻을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가? 누가 대통령 이름을 더 먼저 가져다 쓰는가? 누가 비판자를 더 빨리 갈라치기 세력으로 몰아가는가? 민주당은 원래 시끄러운 정당이었습니다. 싸우더라도 토론하고 부딪히더라도 논쟁하고 끝까지 말로 방향을 찾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토론은 사라지고 해석만 남았습니다.
질문은 불편한 것이 되고 비판은 갈라치기가 되고 쓴소리는 항명이 됐습니다. 조용한 개혁을 한다더니 조용해진 건 개혁이 아니라 토론이었습니다. 개혁은 조용히 흐려지고 토론은 조용히 사라지고 그 침묵 속에서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생살만 마취도 없이 도려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 갈등에 숨겨진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당권 싸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 될 것인가의 싸움. 토론하는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만 해석하는 정당이 될 것인가? 지지층을 넓히는 정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지지층을 잘라내고 다른 지지층으로 갈아 끼우는 정당이 될 것인가? 개혁을 완성하는 정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이라는 간판만 들고 권력 관리에 들어가는 정당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지지율 하락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토론입니다. 진짜 토론. 쓴소리가 배신이 되지 않고 질문이 항명이 되지 않고 비판이 갈라치기로 몰리지 않는 정당. 저는 그게 민주당이 다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중요한 흐름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